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 테슬라 주가가 8% 하락하면서 404달러로 아쉽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보면은 5% 정도 하락한 상태인데, 물론 23년 초 100달러 저점을 생각하면은 엄청나게 오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분 입장에서는 이 450달러라는 저항선이 참 아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작년 이맘때쯤에도 이 488달러까지는 찔러줬지만 이 450달러의 벽을 넘지 못하고 미끄러졌는데, 또다시 지금 이 구간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450달러라는 이 가격이 많은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작용하면서 우리의 인내심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작년 하락과 지금의 하락은 그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하락은 테슬라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시장의 전체 조정을 받으면서 그 지수를 함께 따라간 모습입니다. 시장을 이끌던 M7, 즉 7대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테슬라도 영향을 받은 것이죠. 연말이 다가오면서 차익을 실현하는 매물과 내년에는 금리가 정말 내려갈까 하는 여전한 불확실성, 그리고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는 피로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시장 전체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시장의 공포가 아닌 기업의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전히 올해 연말까지 550달러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년에는 훨씬 더 큰 숫자를 기대하는 이유가 바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준비하고 있는 그 본질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본질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돈의 흐름을 읽어야 됩니다. 지금 인공지능 컴퓨팅 분야에서, 즉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몰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이 돈의 흐름을 쫓아가야 되는데, 돈이 어디로 흐르고 있나요? AI 컴퓨팅, 그리고 그 다음은 어딜까? 바로 실물 AI, 피지컬 AI라고도 하죠. 즉 자율주행과 로보틱스입니다. 이 분야의 압도적인 선두주자가 누굽니까? 바로 테슬라입니다. 놀랍게도 이걸 놓치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때쯤이면은 테슬라의 주가가 이미 저 높은 곳에 있을 겁니다. 남들이 눈치채기 전에 먼저 선점하는 것, 그게 바로 이기는 투자인데, 이런 시각의 차이는 일반 사람뿐만 아니라 테슬라 내부 직원조차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 AI팀의 윤타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애플, 메타, 넷플릭스와 같은 빅테크에 다니는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할 때마다 친구들이 놀린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 자율주행 기술 개발하냐고, 그게 정말 되는 게 맞냐 라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윤타이는 그냥 묵묵하게 웃으면서 밥을 먹는다고 하죠. 이 일화에 대해 머스크도 사람들은 여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은 이 아직 혁명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아직 이 가격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분들은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너무나도 저렴해 보이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 첫 번째가 바로 FSD입니다. 테슬라가 다른 빅테크보다 더 많이 빠지는데요 라고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당연하죠. 테슬라는 성장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고성장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를 때는 미친 듯이 오르는 만큼 조정받을 때도 변동성이 큰 것이 이 테슬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에 비하면 이건 하락도 아닌데, 예전에 테슬라 혼자 하루 9%, 10% 빠지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지금 다른 빅테크가 2, 3% 빠질 때 5% 정도 하락하는 것은 오히려 테슬라가 그만큼 펀더멘탈이 탄탄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 펀더멘탈의 핵심이 바로 FSD입니다. FSD는 명백하게 그 어떤 인간 운전자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리고 훨씬 더 다양한 주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쌓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전을 오래 한 베테랑 택시기사님 수준의 데이터가 아니라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도로의 유형, 조명, 비나눔 같은 기상 조건, 복잡한 교통 패턴, 시간대별 상황, 지리적인 환경 등의 인간 운전자 100만 명이 평생 겪어보지 못할 엣지 케이스까지 모든 데이터를 받아들이면서 24시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얼마나 강력한지 진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나왔는데, 바로 FSD 최신 버전 14.17에 대한 놀라운 테스트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칠흑 같은 밤 캘리포니아의 한 시골길을 주행하는 영상인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닥에 차선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최악의 상황입니다. FSD는 빗길을 인지하고 스스로 속도를 50마일, 약 80km로 낮춰서 주행을 하고, 그리고 갑자기 FSD가 중앙선을 넘어서 살짝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놀라서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운전자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대한 물웅덩이가 차선에 있던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운전했다면 그 물웅덩이를 그대로 밟고 지나가 차가 미끄러지거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FSD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정확하게 감지하고 완벽하게 회피를 했습니다. 웨이모 같은 경쟁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미리 스캔한 고정밀지도 데이터가 없으면 아예 주행을 시작도 못하는데, 폭우로 지형지물이 바뀐 이런 시골길은 웨이모가 가장 두려워하는 환경이죠. 하지만 테슬라는 그냥 보고 판단을 해서 갑니다. 이 차이가 바로 테슬라의 압도적인 기술 우위인데, 결국 인간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FSD가 운전을 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정해진 미래나 다름이 없습니다. 현재 감독 버전의 FSD만으로도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부상을 예방을 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이를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감독 FSD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이 경이로운 FSD 성능이 AI4 칩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AI3 칩까지는 좀 애매한 구석이 있었는데, 하지만 AI4부터 FSD가 비약적으로 똑똑해졌고,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바로 이번 주말에 AI4 칩의 설계를 최종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AI5 칩의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AI4 칩 대비 무려 50배에 달하는 성능이 향상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메모리는 9배, 연산 처리 능력은 10배 이상 좋아졌고, 한 세대가 바뀔 때마다 10배, 50배 성능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론 머스크는 AI6 칩을 작업을 시작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테슬라가 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자체 칩을 만들까요? 바로 최적화 때문입니다. 애플이 M1 칩을 만들면서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에 완벽하게 연동되고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진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애플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스택을 통제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한 것이죠. 테슬라는 물리적인 자율주행이라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완벽하게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50배 향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속도가 빨라진다는 의미를 넘어서 더 복잡한 교차로를 더 예측하기 힘든 돌발 상황, 즉 수많은 엣지 케이스를 99.99%가 아닌 100%에 가깝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엔비디아의 범용 GPU는 모든 AI에게 쓰도록 만들어졌지만, 테슬라의 칩은 오직 테슬라 비전 FSD만을 위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얻는 전력 효율성과 데이터 처리 속도, 그리고 로봇 택시를 확장할 때 가장 중요한 운영 비용은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경제적인 해자가 됩니다. 테슬라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이미 충분히 강력한 AI4 칩을 기반으로 비감독 FSD와 사이버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AI5 칩은 99.99%를 넘어 100%로 완성시키고 전 세계 로보택시를 확산시키는 규모의 경제를 완성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AI5의 본격적인 양상은 27년경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AI4가 세상을 바꿀 길을 닦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AI 칩과 FSD 데이터 학습 능력은 단지 자동차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바라보는 더 큰 그림은 바로 옵티머스 로봇인데요. 일론 머스크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주 40시간 일해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노조 문제도 있고 인권 문제도 있죠. 테슬라가 옵티머스 로봇을 통해 하루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을 계획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옵티머스의 성공은 곧 일주일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공장을 의미합니다. 로봇에게는 휴식 시간이 필요 없는데, 이것이 바로 테슬라가 AI5, AI6 칩을 개발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 칩들은 FSD뿐만 아니라 옵티머스의 두뇌로도 사용이 될 것입니다. 이런 테슬라의 진짜 모습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식이 서서히 바뀌고 있는데,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전기차 쇼에서 많은 사람들의 차의 디자인이나 스펙보다는 FSD 테스트 주행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이 이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강남 소나타가 벤츠 E클래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닌데,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수입차가 바로 BMW도 벤츠도 아닌 테슬라 모델 Y입니다. 이제 벤츠 대신 테슬라를 사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바로 S커브라고 불리는 기술 수용 곡선의 시작점인데, 1년에서 2년만 지나도 FSD 기능이 없는 차를 구매하는 것은 스마트폰 시대의 옛날 피처폰을 구매하는 것과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라는 제품의 본질이 엔진과 기계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컴퓨팅 디바이스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FSD는 그 기기의 운영체제이고, 3년 뒤에 FSD가 없는 내연기관차나 전기차의 중고가격, 즉 잔존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폭락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학자인 찰스 머레이는 1943년생입니다. 그는 테슬라 모델 Y를 사서 FSD 모드로 전환을 해서 타본 경험을 X에 올렸는데, 인생에서 80km 달려본 것보다 훨씬 더 잘 달렸다고 감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공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7 기업들에 대한 AI 거품의 우려, 심지어는 이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비를 감가상각이라는 회계 기술로 숨기고 있다는 2008년 금융위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공포가 시장을 덮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일 뿐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실체가 없는 사기성 자산,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기반을 했지만, 지금 빅테크의 투자는 H100 GPU 같은 실물 자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는 FSD, 챗 GPT, 그리고 그록과 같은 실제 결과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베이퍼웨이가 아닙니다. 수십조 원짜리 데이터 센터를 짓고 그 비용을 5년, 10년에 걸쳐 감가상각하는 것은 모든 기업이 사용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회계 처리 방식입니다. 아마존이 AWS 클라우드 제국을 건설할 때 초기에 막대한 서버 비용을 투자했던 것과 똑같은 자본주의적 지출입니다. 이것이 AI라는 거대한 공장을 짓기 위해서 당연한 투자인데, 테슬라는 그 공포와 정반대로 현실에서 압도적인 기술의 진보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테슬라의 펀더멘털이 좋다면서 캐시우드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라고 질문이 받는데요. 테슬라가 무너지자 돈나무 언니도 버렸다는 듯한 자극적인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아크인베스트는 최근 테슬라의 주식을 56,000주 이상 매도를 했습니다.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강세론자인 한 명인 주식을 팔았다니 드디어 캐시우드도 생각을 바꾼 건가, 목표 주가를 포기한 건가 하는 불안감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략 포기나 손절이 아닙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크K ETF 내에서 최근 테슬라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르자 펀드 규정상 전체 포트폴리오의 10% 비중을 맞추기 위한 기계적인 수익 실현 및 리밸런싱입니다. 전체 보유량에 비하면 아주 작은 비중일 뿐이고, 다른 포트폴리오보다 거의 2배 이상의 비중으로 압도적인 1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비중을 조절하지 않는 것이 펀드 매니저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포의 신호가 아니라 원칙의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데, 캐시우드는 테슬라의 최종 목표 주가를 여전히 $2,600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모순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단기적으로 주식을 일부 팔면서도 어떻게 장기적으로 $2,600라는 엄청난 목표 주가를 유지하는 걸까요? 심지어 캐시우드는 옵티머스라는 거대한 카드를 아예 빼고 도대체 무슨 근거로 $2,600라는 목표가를 자신있게 제시하는 건지, 그 해답은 아크인베스트가 매년 발행하는 투자 리포트에 담겨 있습니다. 이 투자 리포트야말로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의 투자 전략집이자 미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리포트가 147페이지의 분량의 영어 원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이 147페이지의 분량의 원문에서 핵심 알맹이만 쏙쏙 뽑아내서 2달 남은 투자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 전략 요약본을 그야말로 완벽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147페이지의 원문을 해독하는 시간을 아끼시고, 아크인베스트가 단기 매도와 관계없이 테슬라를 $2,600로 보는 진짜 핵심 근거를 알고 싶으시다면
단 10분만 시간 내서 이 요약본을 읽어보시면은 테슬라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파악이 되실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에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 구글 폼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구독자 및 시청자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 아크인베스트의 보고서를 받으시려면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 눌러주시면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핵심 요약본을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똑같이 더보기를 누르시고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이 구글 폼이 나옵니다. 똑같이 체크하신 다음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 눌러주시면은 빠르게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의 단기 종목 받아서 테슬라의 수량을 늘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이 종목 체크하신 다음에 똑같이 제출하기 눌러주시면은 섹터별로 정리를 해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아크인베스트가 옵티머스를 빼고도 2,600달러까지 본다면은 옵티머스까지 포함된 테슬라의 진짜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청해 주신 분들은 내년 발행되는 투자 리포트에는 제 생각에는 옵티머스까지 포함이 될 것 같은데, 투자 리포트가 나오면 그때도 이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우주에서 연간 100기가와트시 규모의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것은 험난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의 머릿속에는 AI5, AI6 그 이후까지 거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건데, 테슬라는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를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에게는 지금의 주가 하락이 오히려 더욱 매력적인 기회로 보이실 겁니다. 힘든 장이지만 이런 하락의 압도적인 현실과 시장의 공포의 사이에서 거대한 격차가 만들 황금 같은 기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